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쉰 목소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나이 들면서 목소리가 변했다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소리의 변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고대 구로병원 이빈후 두경구 외과 조재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재구입니다. 교수님, 쉰 목소리, 애성과 같은 의미인 건가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는 양쪽 성대의 접촉이나 떨림이 변하면서 생기는 정상적이지 않은 목소리를 애성이라고 합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원래 편하게 사용하던 음성하고 좀 다른 변한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목이 쉬었다, 목소리가 굵어졌다, 칼칼하고 따갑더니 목소리가 변했다, 나이 들면서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굵어졌다. 목소리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표현하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이게 모두 다 쉰 목소리에 해당하는 부분일까요? 네, 맞습니다. 모두 다 표현은 다르지만 애성, 또 쉰 목소리 이렇게 저희가 부르는 증상들입니다. 네. 말씀하신 표현들이 다 원래 자기 음성에서 변한 음성을 표현하는 말들인데요. 이런 것들의 원인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변한 목소리 때문에 불편감을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소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성과 쉰 목소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약한 소리도 있고 좀 거친 목소리도 있고요. 소리가 높기도 하고 낮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차이가 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죠. 예. 그래서 쉰 목소리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편하게 사용하던 목소리에서 음성이 변해서 목소리를 낼 때마다 불편감이 생기신다면 그게 쉰 목소리가 되고요. 네. 이런 각 개인 음성의 특징은 성대의 길이나 두께나 점막의 모양이나 움직임 이런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네. 이런 게 모두 사람들에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목소리는 쉰 목소리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변해서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그런 다양한 소리들 중에 쉰 목소리의 위험이 높은 소리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편하게 사용하던 소리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많은 대중 앞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또 시끄러운 곳에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든지 네. 그러면 음성을 내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또 원래보다 더 강하고 크게 이야기해야 되고요. 높은 소리를 써야 되고 목에 힘을 주고 얘기한다든지 또 가슴이나 목의 근육이 이렇게 바짝 긴장된 상태에서 얘기하게 되면 네. 성대의 움직임이나 점막의 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음성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목소리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소리의 변화든 쉰 목소리든 관리가 소홀했을 때 생기는 문제라는 건 맞는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음성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먼저 이런 상황에서 편하게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또 음성을 사용하고 나서 충분한 휴식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관리를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지속적인 음성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음성을 많이 사용할수록 성대가 건조해지는데요. 수분을 많이 섭취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여러 음성 관리에 기본되는 것들을 잘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좀 고생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직업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예. 소리 변화의 원인도 궁금한데요. 흔히 성대 결절, 성대 폴립과 같은 부분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어떨까요? 결절하고 폴립 용종도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결절과 용종은 서로 다른 병인데요. 네. 생기는 원인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각 질환, 두 질환 모두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여러 네.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결절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말씀드려서 양쪽 성대에 굳은 살이 생기는 굳은 살이 생기는 거. 예,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성대라고 하는 게 음성을 만들어낼 때 서로 이렇게 마주 닿아서 부딪히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평소보다 더 오래 이야기하거나 또 세게 얘기하면은 이런 부딪힘이 심해지면서 성대가 부어오르게 되는데 네. 이 부어올랐을 때 음성 사용을 멈추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면은요 점막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져서 굳은 살처럼 변해 결절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음성을 조금만 사용해도 목이 아프고 지속적으로 음성이 변한 채로 나오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용종 같은 경우에는요 점막을 감싸고 있는 혈관들이 있는데 음성을 갑자기 아주 세게 사용하거나 고음을 내게 되면 점막이 아주 심하게 흔들리면서 이 점막 안에 있는 혈관들이 찢어지고 출혈이 일어나게 돼서 점막 안쪽에 핏주머니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는 흡수가 되고 주머니만 남고 단단해져서 이게 유지가 되는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리를 많이 지르시는 분들한테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럼 성대 결절, 성대 폴립 같은 게 이제 오면 목소리가 변화하게 되나요? 그렇죠. 목소리가 변한 채로 나오고요.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은 결절이나 폴립이 성대를 딱 마주 닿아서 공간을 아주 좁게 해서 소리가 나야 좋은 소리가 깨끗한 소리가 나는데 네. 결절이나 용종이 성대 사이에 빈틈을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공기 새는 소리가 많이 섞여서 공기 새는 소리요. 그걸 이제 허스키하다고 허스키. 얘기하는데 예. 허스키한 소리가 많이 나시게 되죠. 그렇군요. 쉰 목소리를 비롯한 이런 음성 질환의 원인은 성대에 얼마나 자극을 주는지 이게 가장 큰 요인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얼마나라고 하는 거에는요. 얼마나 강하게 또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강도와 시간의 개념이 모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음성의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내시거나 단시간 사용하시더라도 너무 세게 내시거나 또 강하지 않게 내시더라도 네.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음성 변화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성대 관리도 문제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요즘처럼 에어컨 사용이라든지 먼지 또 소음이 큰 환경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흡연도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요,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성대를 좀 건조하게 만듭니다. 건조하게 만들죠. 예. 네, 또 커피나 술도 몸에서 물을 뺏어가기 때문에 성대를 건조하게 만들고요. 네. 또 성대는 건조해지면 쉽게 상처를 받고 점막의 움직임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쉽게 음성이 변하게 됩니다. 또 소음이 큰 환경에서 의사소통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높고 강한 소리로 대화를 하셔야 하는데 네. 이렇게 음성을 사용하면 용종이나 결절이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흡연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성대를 붓게 만들고 성대 부종을 일으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래 지속적으로 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후두암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음성 질환들 중에 그 쉰 목소리는 어떤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결절이라든지 폴립이 쉰 목소리를 만드는 걸까 싶기도 합니다. 어떨까요? 성대 결절하고 용종이 쉰 목소리의 가장 흔한 원인들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네. 이런 변화 없이도 목소리가 쉽게 잘 변한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도요? 네. 성대의 용종이나 결절 이런 것들은 저희가 후두 내시경이라고 간단하게 외래에서 볼 수 있는 내시경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내시경으로 봐도 아무 이유가 없이
본인이 느끼시기에 목소리가 잘 변한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아침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후가 될수록 음성이 또 변한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많이 진단되는 경우는요. 위산의 역류 때문에 위산 역류. 예, 역류 때문에 음성 변화를 호소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위산의 내용물이 식도를 거쳐서 목에까지 올라오면 후두 점막에도 닿고 점막의 변화도 일으키고 음성 변화가 쉽게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네. 이런 음성이 변한 이런 것들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은요 이비인후과에서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이게 소리만 변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약간의 그 통증도 오는 건가요? 통증도 올 수 있습니다. 예. 위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산이고 두꺼운 점막 안에서만 증상 없이 유지가 되는데 네. 위나 식도의 점막은 상당히 두껍고 위산에 강하게 잘 저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목에까지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얇은 점막하고 닿기 때문에 성대나 또 인두나 이런 곳에 부종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네. 통증도 생기시고 이물감이라고 해서 목에 뭐가 걸려있는 느낌도 생기시고 네. 거기에 음성 변화도 같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굉장히 역류증을 의심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쉰 목소리 진단을 어떻게 합니까? 약간 개인적 주관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음성 검사는 크게 주관적인 방법, 객관적인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주관적인 방법은 환자 스스로 본인 음성 변화를 설문지에 기록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 변화를 저희가 체크하는 설문지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설문지에 기록되는 것만 봐도 어떤 이유 때문에 음성 변화가 생기셨겠구나 하고 저희가 추측할 수가 있고요. 객관적인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후두 내시경을 통해서 성대 점막을 확인하는 거고요. 후두 내시경을 통해서. 네, 성대 점막의 변화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음성을 녹음해서 분석하는 음성 분석기도 있고 성대 진동을 분석하는 기기도 있고 네. 또 공기 역학 검사라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런 음성 변화, 성대 점막의 변화가 생기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 쉰 목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한다기보다는 점점 변해가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분들도 있고요. 점진적으로 심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하시는 분들 중에 성대 마비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 성대 마비요? 네. 한쪽 성대가 움직이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대가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가지고 딱 마주닿아서 소리를 내는 게 선명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데 네. 한쪽 성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바람 빠진 소리만 계속 나고 소리를 크게 낼 수도 없고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건가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대 마비 같은 경우에는요. 뇌에 병변이 갑자기 생기셨거나 네. 그러니까 중풍 같은 것 때문에 성대 마비가 생기시는 경우도 많고 네. 또 폐나 식도에 암이 생기셔가지고 폐나 식도암이요. 예, 이 성대 움직이는 신경을 잡아먹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이라고 하는 게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이렇게 증상을 나타내지를 않는데 완전히 다 죽는 순간 마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목소리가 확 변하시게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일단 이제 좀 안 좋은 병이 신경을 잡아먹은 거니까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이런 암이나 또 중풍이나 뇌병변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성대 마비가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갑자기 변하신 분들은 반드시 빨리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점진적으로 변하는 경우는 성대 자체의 모양이 천천히 변해가고 점점점 심하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병은 성대에 생기는 암입니다. 암이요. 네, 성대의 조그만 혹이 점점점 커지면서 음성이 점점점 더 심하게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주에서 3주 이상 계속 음성 변화가 점점 심해진다. 네. 그러시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이런 말씀드린 그런 심각한 질환 외에 용종이나 결절 같은 경우도 치료가 가능한데요. 크게 치료는 수술적인 치료랑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비수술적인 치료에는 약물 치료나 음성 치료라고 하는 게 약물 치료와 음성 치료. 네. 음성 치료라고 하는 건 이제 음성 언어를 담당해서 교육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음성 발성을 어떻게 하면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고 편안하고 좋은 음성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재교육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네. 이 성대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직업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발성을 하는 방법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 생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교육해서 재발하는 걸 막아주는 치료입니다. 네. 참 다양한 원인들로 소리 변화가 생기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요. 쉰 목소리가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제 드시는 거,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생활 습관 변화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물을 좀 자주 드셔야 되고 첫 물을 번째로. 자주 드셔야 되는 거군요. 네, 물을 좀 자주 드셔야 되고 또 밤 늦게 음식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역류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야식 드시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커피나 술, 또 너무 매운 음식이나 신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 음식 드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변화시키는 게 음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또 음성을 사용하는 방법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바꾸시는 게 좋은데 가능하면 필요 없는 말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음성을 너무 세게 사용하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갑자기 센 소리를 내시는 것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목소리를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사용을 조금 아껴서 하시는 게 좋고, 가장 좋은 방법은 성대나 몸의 긴장을 풀고 이완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좀 웃으면서 말씀하셔라. 예, 그러면 편안하게. 근육에 이완이 생기니까 훨씬 더 좋은 소리로 오래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물을 자주 마시는 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속삭인다고 하죠. 좀 소리를 작게 말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소리를 작게 말하는 것도 사실 성대의 긴장을 발생시킵니다. 오히려 긴장을 그렇죠. 시키는군요. 그렇죠. 속삭이듯이 얘기하시는 것도 성대를 긴장시키기 때문에 꼭 말씀하셔야 되는 일이 있으시면 그냥 정상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쉰 목소리에 대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조언해 주신다면요. 대부분의 음성 변화는 일시적이고 금방 좋아집니다. 음성을 좀 아껴 쓰게 되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대개는 호전이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안정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변해 있거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변한다고 느끼시거나 또 음성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심하게 변했다거나 네. 하는 경우에는 꼭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쉰 목소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대 구로병원 이민후 두경부외과 조재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